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데요. 다음 차로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이 강력 추천하는 전기차 탑3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차는 캐딜락이 만든 최초의 전기차 리릭입니다. 캐딜락은 GM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출시 이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죠. 이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캐딜락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출시 이후 이 수많은 관심들을 환호로 바꿀 수만 있다면 춘추 전국 시대인 전기차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파격적인 디자인은 물론 대용량 배터리까지 탑재해서 출시하는 캐딜락 리릭은 작년 9월 사전 계약 시작하자마자 초도 물량이 10분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거기에 더불어 전기차 양산을 위해 만든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 제조 공장이 생각보다 일찍 완성되면서 처음 공표했던 일정보다 9개월이나 빠르게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굉장히 잘 끼워졌습니다. 이제 차만 좋으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와일드한 디자인, 튼튼한 차체, 그리고 허접한 마감이 아닐까 싶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마감 허접합니다. 단차 있고 조립 덜 돼 있고 아구 안 맞고 막 이래요. 다행히도 캐딜락은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그럴 걱정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캐딜락 리릭을 처음 보면은 광패 같은 느낌의 대형 그릴이 운전자를 맞이해 줍니다. 웅장한 그릴 안에는 빗금 패턴과 캐딜락 엠블럼이 LED로 적용되어 있고 그 옆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헤드램프도 눈에 띕니다. 일단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네요. 전기차들은 그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을 시키거든요.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의 그릴 디자인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옆모습의 경우 요즘 대세인 쿠페형 라인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SUV임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이나 볼륨감이 양산형 차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할 만해요. 저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큼지막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OLED 커브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기아 EV6 K8과 비슷하네요. 따라한 거 아니야 이거? 농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리릭의 경우 가운데가 분할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크기도 33인치나 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칼럼식 기어가 적용되어 있고 헤드레스트에 내장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형 G90에도 사용을 했으니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량 관련 안내라던가 경고음 같은 것도 바로 이제 귀 옆에서 나는 거라서 다른 탑승자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도트 형태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비슷비슷한 앰비언트들만 나왔었는데 도트 형태로 표현 방식이 좀 더 풍부해지면은 실내의 고급스러움도 더해질 것 같아요. 휠 베이스는 3094mm로 굉장히 넓습니다. 휠 베이스가 길다는 건 곧 실내 공간이 넓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열, 2열뿐만 아니라 트렁크까지도 넓습니다. 요즘 대세인 차박에도 용이하겠네요. 단일 모터의 경우 최고 출력 345마력, 최대 토크 44.9토크고요. 듀얼 모터의 경우 최고 출력 500마력 이상이 예상됩니다.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 단일 모터 기준 482km고요. 190kW로 고속 충전 시에는 10분 충전만으로 1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은 59,000달러, 하나로는 약 7,500만원 정도 되네요. 듀얼 모터의 경우 이거보다 좀 더 높겠죠.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단일 모터만 먼저 판매를 하고 있고 듀얼 모터의 경우 추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정식 수입이 결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빠르면 23년 상반기 정도 출시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차는 세단으로 돌아온 현대의 아이오닉 6입니다. 국산차로 왜 추천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차량 추천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국산차 기술력 상당합니다. 해외에 밀리지 않아요. 아마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국산 전기차들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될 거예요.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아이오닉 6의 디자인 타이틀은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유선형 타이폴로지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 라이너입니다. 뭔 소리야? 읽기도 어렵네요. 해석을 해보면 유선형 디자인의 전기차라는 뜻입니다. 별거 없죠? 외관을 보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죠? 투스칸이 닮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매끈한 라인을 띠면서 동시에 날렵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범퍼가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차체가 바닥에 깔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스포티함을 좀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아래 가운데 보시면 점 6개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충전을 할 때 어느 정도 충전이 됐는지를 요 램프로 표현을 해준다고 하네요. 헤드램프는 파나메트릭 픽셀 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아래쪽에 배치해서 바닥에 깔리는 듯한 느낌을 유지해줬습니다. 이 파나메트릭 픽셀 라이트는 테일램프를 포함해서 차 안에 총 700여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리어 스포일러에도 이 픽셀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어두울 때 보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엠블럼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무리 차 잘 만들어도 엠블럼이 이미지 다 깎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존의 올드한 입체 크롬 엠블럼에서 알루미늄으로 얇게 만들어가지고 심플한 느낌을 줬습니다.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측면 보시면 매끈한 곡선을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유선형 타이폴로지 머시기가 지금 요 측면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아이오닉 6 디자인의 핵심은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전면 측면은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았어요. 근데 후면에는 두 개의 리어 스포일러를 만들면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확실히 이제 스포츠카 느낌이 들죠. 포르쉐 911하고 닮았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닮진 않고 살짝 닮았네요, 살짝. 실내는 전기차답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위와 아래가 나눠져서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대시보드는 라인을 따라서 쭉 적용되어 있고 도어 쪽은 라이트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간접 조명처럼 되어 있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이쁘네요. 도어 쪽 자세히 보시면은 기존 스위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이하죠? 대신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센터 콘솔이 있습니다. 일명 브릿지 타입 센터 콘솔이라고 하네요. 창문에 버튼들이 없다는 거는 요 가운데서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실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요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휠베이스는 아이오닉 5보다 5mm 짧은 2995mm입니다. 전기차라서 2열 센터 터널도 없잖아요. 실내는 넉넉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 제원은 공개가 안 됐지만 아이오닉 5가 연식 변경되면서 배터리가 77kWh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 아마 아이오닉 6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회 충전 시 예상 주행거리는 500km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공기저항 계수인데 공기저항 계수가 0.21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카인 타이칸이 0.220,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해서 디자인을 양보했다는 EQS가 0.20인 걸 감안하면은 굉장한 수치예요. 실제 퍼포먼스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차는 폭스바겐의 친환경 전기차 브랜드 ID 시리즈의 ID4입니다. 한국 출시는 이미 확정이 됐죠. 판매 개시를 한다면 포지션상 아이오닉 5, 모델 Y, EV6 등등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스바겐 브랜드 특성상 고급 기술들을 꽉 채우면서 가격 또한 경쟁력 있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외부 디자인의 경우 별다른 기교 없이 기본에 충실한 직관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균형 있는 라인 그리고 두께감 있는 바디로 호불호 없는 디자인을 완성했는데요. 그 안에는 ID 시리즈만의 디테일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습니다. 헤드램프에는 IQ 라이트가 적용되었는데요. 개별적으로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11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눈동자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마치 카멜레온을 연상케 하죠.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헤드램프 디자인 트렌드가 눈동자 램프에서 많이 멀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테일램프는 트렁크를 가로질러서 좌우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사각 LED 광원 여러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입체감 있게 배치를 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도미노로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고차원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큼직한 1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핸들 앞쪽에는 조그만한 LCD 클러스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딱 보기에는 계기판이 작아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실내에 적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버튼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면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라서 터치를 활용한 버튼들이 대부분인데 아날로그식 감성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어는 칼럼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와이퍼 있는 위치에 칼럼식 기어를 적용을 시키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 LCD 클러스터 옆에 배치를 했네요. 저기 보시면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을 돌리면 기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선하네요. 칼럼식 기어는 기본적으로 핸들에서 손이 많이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선이 짧아서 편한 거거든요. 아마 조금만 적응을 하게 되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는 2766mm로 전체적인 크기는 현대 투싼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7kWh이고 최대 주행거리는 522k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국내 인증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는 아마 400km대 중후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가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 41,230달러로 나와 있고 환산하면은 5,36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는 6천만원 미만일 경우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00만원 줄어들어서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보조금 받으려고 이런저런 기능들 덜어내서 가격을 맞추거나 아니면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기능이나 디자인에 힘을 쏟아서 상품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항상 내거는 슬로건이 있어요. 바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입니다. 이 슬로건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해서 아마 5,500 이하로 차량 가격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전기차 탑3 만나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자동차 관련 주제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쌤이었습니다.